네, 요즘 농지법으로다가 이제 농지를 소유한 분들을, 농지를 소유했는데 이제 뭐 사정상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네, 2026년 6월 16일 날 농지법이 이제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네, 이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개정된 그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존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그러니까 이제 그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이게 이제 골자지요. 그다음에 이제 2항에 보면은 3조 2항에 보면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네. 이 개정된 내용의 주요 골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게 3조 2항.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되고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네, 농지가 그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죠. 네, 이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3조 2항의 그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농지, 전 국토의 농지가 얼마쯤 될까요? 네, 제가 계산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많은 땅이 있겠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네, 그런데 이제 투기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이제 아주 일부 국한된 지역이 그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네, 물론 뭐 재개발을 한다든지 무슨 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그 관광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제 서울 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택지가 조성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토지 가격이 뭐 5천 원, 만 원 하던 게 뭐 1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는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거는 이제 뭐 규제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지방에 있는 강원도나 저기 전라도, 저기 뭐 경상도 아니면 뭐 충청도 이런 그 산간 지방에 있는 그런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될까요? 네. 투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팔라고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투기의 대상이 되려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무슨 뭐 관광단지가 들어온다든가 무슨 뭐 택지가 조성된다든가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전국의 그 농지 99%는 누가 그렇게 들어와서 쉽게 개발하거나 관광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개인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해야죠.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투기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개인이 뭐 농사를 짓지 않거나 무슨 뭐 임대차를 뭐 그냥 구두로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신고 대상으로 해서 만약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다 벌금을 매기거나 아니면은 강제로 매각을 한다. 이런 법령이 이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과연 그 농촌을 살리는 일일까요? 네, 이번에는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예,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은 이제 소유하지 못한다.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지는 뭐 당연히 이제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제 소유를 하는 게 좋기는 좋겠죠. 그러나 이제 그 농지를 그 소유하는 사람이 꼭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만 그 농지를 소유해야 될까요?
음, 시골에는 실제로 살지 않는데 내가 도시에서 사는데 뭐 5도 2촌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서 시골의 그 정치를 한번 느끼고 싶다. 네, 도시에 찌든 생활에 일주일 내내 일에 찌들리다가 시골에 가서 하루나 이틀, 뭐 3일 정도 가서 이렇게 시골에 그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하는 게 이게 안 되는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방향일까요? 지금 이제 농촌에 저도 이제 그 시골에 농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어려서 이제 그 도시로 나와가지고 도시 생활로다가 이제 쭉 직장 생활을 하고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짓던 분들이신데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네, 예, 그 땅들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제 그 도시에서 생활을 하니까 그 직접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만 놔두면은 이제 그게 땅이 이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산이 되어버리죠. 네, 그거는 이제 막아야 되겠죠. 뭐든 이제 땅에는 뭐 경작을 해서 농업 생산성을 이제 높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뭐 마을에 누가 뭐 땅을 좀 뭐 야채를 기르든지 뭐 특용작물을 하든지 한다고 땅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그래 그럼 농사 져라. 어차피 내가 짓지도 못하는 땅인데 네가 좀 농사 져라. 그 대신 뭐 그 임대료 뭐 이런 건 안 받을 테니까 대신 묵밥만 만들지 말고 밥만 네가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불법일까요? 이게 그 농사를 안 짓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골에 이제 가보면은 90%가 거의 뭐 80세 이상입니다. 70세도 젊은 축에 들어가니까 80세 이상인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다 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지니까 부모님이 남긴 그 토지도 내가 이거를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면 강제로 매각을 해야 된다. 만약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칩시다. 이제 법대로 만약 한다 그러면 이제 법이 뭐 무조건 강제 매각은 아니겠죠.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는 하겠지만 취지가 그렇지 않으니까, 취지가 그러니까 그런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내 매각을 하고 싶어요. 이거를 이 땅이 만약 시세가 지금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뭐 시세가 한 10만 원 정도, 시세가 10만 원 정도 형성이 된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법이 시행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 농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을 하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 농사를 실제로 짓는 사람들이 사야 되는데 시골에 80세 이상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그러면 그 땅은 누가 사야 되나요? 뭐 농어촌 공사? 근데 거기다가 뭐 강제 매각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뭐 국가가 다 소유하겠다는 겁니까? 뭐 시골의 땅 이런 것들은 다 국가가 소유하고 그러면 국가가 소유하면은 그 땅이 경작이 되는 겁니까? 그 땅이 경작이 되려 그러면 시골에 들어가서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생산성이 높아서 그걸로 먹고 살고 애들 대학까지 가르치고 그런 게 돼야 되겠죠. 네, 법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다가 검토를 해보고, 네, 그러고 시행을 하기 전에 공청회도 거치고, 뭐 여러 가지 실제로 농민들과 이제 뭐 도시에서 또 이제 농촌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즉흥적으로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법을. 몇 년 전인가요? 몇 년 전에도 그 농막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 이런 그 법을 시행령을 만들려고 하다가 취소된 적이 있죠. 이게 웃기는 얘기죠. 농막이라는 개념이 그 농막이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는 그 말 자체로 보면은 농막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데 창고라는 얘기죠. 농사 짓기 위한 창고. 근데 이제 실제로 농막을 쓰이는 용도를 보면은 농막이 아니죠. 주거 개념입니다. 그 농막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농촌에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아니잖아요. 시골에서 그 농촌의 그 정치를 한번 즐겨보고 싶고, 이제 시골에 가서 뭐 야채나 이런 것도 한번 길러서 내가 한번 따먹고 싶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농촌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농막을 갖다 놓고 그 농막 안에서 취사도 하고 취침도 하고, 네.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농막을 그 설치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창고만 줘놓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그리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땡볕이 내리쬐는 그런 그 밭에 가서 일만 하다가 밥도 못 먹고 샤워도 못 하고 집으로 와야 되나요? 네, 이런 법을 만들었던 적이, 법을 시행을 하려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거 2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지금 농지 개정하는 게 그거 2탄이라고 봅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경자유전, 말도 좋고 취지도 좋습니다. 근데 꼭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져야 한다. 이 개념에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우리 농촌에 땅이 없는 사람도 농사를 지었어요. 옛날에 옛날엔 지주라 그래갖고 그 한 사람이 땅을 많이 보유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소작농들한테 농토를 분할을 해주고 한 해 농사를 지면은 그 농사 지은 것에 몇 분의 몇을 이렇게 지주에게 바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그런 폐해를 없애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이 아직도 머릿속에 이제 있기는 있나 봐요. 그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머리에는 옛날 그 70년대 그런 아주 그 가난한 시절 때 그 지주들이 그런 아주 못된 행포를 저질렀던 그런 시절의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시골에 땅은 있는데 옛날에는 땅이 없어갖고 농사를 못 져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골에 땅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시골에 땅이 있는 사람들이 부자입니까? 저도 시골에 아까 뭐 말씀드렸죠. 부모님한테 받은 땅이 있어요. 강원도. 아주 산골짜기 땅인데 그거 지금 팔라고 내놓으면 평당 5만 원 받을까? 이게 만약 그 농지법이 개정된 대로 해가지고 내가 만약 농사를 안 짓는다 그래가지고 뭐 강제 매각된다. 그러면 이거 얼마 받을까요? 뭐 한 5천 원 받을까요? 자, 이런 법이 과연 필요할까요? 그 취지를 보면은 그 경자유전,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만 땅을 소유한다. 그리고 투기 목적은 안 된다. 이거잖아요. 이 취지 두 개가 다 맞는 방향일까요? 저는 맞는 방향이 아니라고 봐요. 경자유전의 원칙이다.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시골에서 지금 그 남의 땅을 공짜로 이렇게 거의 공짜로 그 농사를 안 지면 또 이제 뭐 벌금 내라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한테 거의 공짜로 주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매입할 수 있는 그 재력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남의 땅 이렇게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은 농어촌 공사에다가 매각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매수자를 찾아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수자가 나옵니까? 강원도 산골짜기의 땅, 저기 전라도 바닷가에, 바닷가는 뭐 경치가 좋으니까 나오겠죠. 하여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들, 누가 사겠습니까? 그냥 나라에서 뺏겠다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진짜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하루빨리 이 법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여러분들 의견도 한번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저는 이걸 폐지돼야 된다고 봐요. 이 법은. 그러고 한번 이것도 보면은 뭐 AI 위성 드론까지 총동원해서 농지 전수조사 이미 시작했어요. 2026년 5월 17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차 조사가 뭐 5월 18일부터 7월 30일일까요? 까지고요. 그다음에 2차 조사가 있어요. 심층 조사. 이게 의심이 뭐 투기나 뭐 이런데 농사를 안 짓는데 뭐 하거나 임차를 주거나 뭐 이런 거 이제 의심되는 거는 8월에서 12월까지 또 요걸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뭐 의심이 된다 이러면 이제 뭐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벌금을 물거나 강제 매각하거나 뭐 시키겠죠. 어휴 진짜 이게 법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간 오늘은 제가 뭐 하도 흥분해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경자 유전, 투기 목적, 말은 좋지만은 농촌 현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농촌을 살리려면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농지 소유한 분들의 땅을 강제로 자기들이 국가에서 헐값으로 뺏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진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농촌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향이 뭘까? 이런 거를 진짜 고민해야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딴 식으로 법을 만들지 말고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로 가는 방법, 이거를 찾아야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소비를 하고 농축산물을 소비를 하고 지역 마트나 지역 상품을 구입을 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야죠. 이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건 이제 머리를 짜내야 되고 진짜 숙련된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뚝딱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농촌에 사는 사람들 위하는 척 한번 해보자. 이런 알량한 생각으로 이런 법을 만드는 거 진짜 그만두셔야 돼요. 공무원 여러분들 또 국회의원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이게 뭡니까 진짜.